이재명 후보는 그러면서 뭐라고 대답을 또 했냐면, 우리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도 대통령 하다 힘드실 때 대구 서문시장을 갔다는 것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존경하는 말 맞습니까, 이 말이? 어? 저기 구석에 쥐 몰아놓고 아주 즐기는 그런 고양이 심정이 된 겁니까 지금? 응? 우리 존경하는 박근혜, 이거 비아냥거리는 거죠. 응? 교도소에 있는 전직 대통령을 존경하는, 이렇게 운운하는 이재명 후보, 전직 대통령 조롱하는 겁니까? 예?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요새 메타버스 타고 아주 신나게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매주 타는 민생버스랍니다. 그 이름은 잘 지었어요. 근데 전북 전주를 방문해서 청년들과 만나 이제 토크 콘서트를 했는데, 예? 거기서 이제 한 청년이 지지자들이 이재명 이러면서 연호를 하는데 종교단체 같았다. 사실은 현장에 가면 그래요. 뭐 이제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을 후보를 응원하는 게 정말 종교단체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재명 후보뿐 아니라 그동안에도 보면. 근데 이런 걸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후보는 그런 걸 원한다기보다는 정치인들은 지지를 먹고 산다. 그래서 막 위축되고 그럴 때는 누가 이렇게 자기 이름을 연호하면서 이렇게 해주면 힘이 나고 말이죠. 자신감이 생기고 주름이 확 펴진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해서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옛날에도 보면 뭐 정치적 궁지에 몰리거나 이렇게 되면 자기 출신지로 가잖아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뭐 미국 같은 데 마찬가지. 거기 가서 힘을 얻어서 또 오고 하는데, 예? 이재명 후보는 그러면서 뭐라고 대답을 또 했냐면, 우리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도 대통령 하다 힘드실 때 대구 서문시장을 갔다는 것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존경하는 말 맞습니까, 이 말이? 예? 그러면 저 사면을 진작에 저 사면을 자기가 건의하고 했어야죠. 사면은 안 된다면서. 그러니까 저기 구석에 쥐 몰아놓고 아주 즐기는 그런 고양이 심정이 된 겁니까 지금? 응? 우리 존경하는 박근혜, 이거 비아냥거리는 거죠. 응? 박근혜 전 대통령만 그런 거 아니에요. 김영삼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정치적 위기 고비 때마다 부산으로, 예? 목포로 달려가서 거기서 엄청난 규모의 대중 집회를 갖고 거기서 힘을 얻어오려고 했습니다. 그건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근데 하필 그런 예도 놔두고 왜 감옥에 있는, 지금요, 이제 지난 1월에 이제 확정 판결을 다 마쳐가지고, 예? 지금 총 22년입니다. 그거 다 마치고 나오려면요, 87세가 됩니다. 예? 근데 지금 아직도 뭐 사면 해줄 김새가 안 보여요. 언론에서는 보면 사면 이번에도 없을 것 같다. 신년 초 사면도.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한데, 해주긴 해줘야 되겠죠. 문 대통령, 여하튼, 임기가 끝나기 전에 사면은 해주겠죠. 해줘야 되니까. 왜? 정치적인 이것은 징벌이거든요. 정치적인 징벌은 정치력으로 풀어야지. 거기다가 사법 뭐 전문 가지고 풀 겁니까? 근데 문 대통령은 이런 게 있어요. 자기가 앞장서서 해주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간은 적은 것 같다. 간이 작은 것 같다. 자기가 먼저 주도해 놓으면 또 그 지지 세력들, 특히 극렬 지지자들이 막 공격을 하고 할 테니까 그걸 감당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자기가, 예, 그걸 거부하지 어려운 힘이, 뭐 민노총이라든지 무슨, 아니면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큰 이재명 후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압박을 넣어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는 못 이긴 척하고 해주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과연 신년 여기서 사면, 지금 현재로 보니까 뭐 어느 언론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할 뭐 그게 없다고, 뭐 석방할 전망도 없다고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안 해주면 안 되지. 사람들이 정권 이제까지 다 했잖아요. 자기들 정권 안정 기반을 다 구축할 동안 그 사람들은 감옥에 넣어놓고 말도 못하게 해놓고 말이죠. 그렇게 대통령 이제 임기 끝나고 난데도 그냥 나가요? 예? 그거는 이제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렇게 이재명 후보는 우리 존경하는,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듯이 말하는 건 아닌데, 제가 왜 그러냐. 이 사람이 정말로 박근혜 전 대통령 존경할 리가 없잖아요. 존경하는 사람이 그러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이걸 또 보니까요,
그 경남 경기관광공사 사장 시키려다 황교익 씨 막 칼럼니스트입니까? 뭐 결국은 나중에 좌절되긴 했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또 거기다가 거둔다고 정치인이 정치적 견해가 전혀 다른 정치인에게 존경하는 이런 수식어를 붙이는 이유는 속에서 끓어오르는 그 무엇인가를 누르기 위한 것인 줄 알고 있다. 이 말이 바로 비아냥거렸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설을 굳이 꼭 해야 되는지 그것도 저는 잘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민주당의 홍정민 선대위 대변인 이 사람은 뭐 또 기자들과 이 통화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이 감옥 간 박근혜 이렇게 말하면 무례한 것 아닌가. 그래서 일반적인 표현을 쓴 것에 불과하다. 그 사람한테 특별히 무슨 존경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정치인들은 그렇게 쓰는 거야. 존경하든 안 하든. 미워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쓰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그 이야기를 뭐하러 굳이 이렇게 설명을 답니까? 이재명 후보 우리 존경하는 이렇게 비아냥거리듯이 하는 말로도 이미 충분한데 그런데요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거 어느 신문에 보니까 말이죠 TK 지역에서 이재명 지지율이 9%에서 뭐 28%로 급등했다 뭐 이렇게 나온 그런 기사도 있어요. 설마 그러게 하겠습니까? 아니 대구 경북 이쪽에 유권자들이 뭘 그걸 헤아리지 못해서 그 말 나오는 게 반사적으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지만 이런 식으로 혹시 이용하려 한다면 큰일이죠. 큰일 나죠.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 다 정치적으로 말하자면 동료들 아닙니까? 서로 당을 달리해서 또 이념적 성향을 서로 달리해서 지향점이 달라서 그렇지만은 어쨌든 같이 나라를 발전시키자고 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라면 상대방도 생각할 줄 알아야죠. 역지사지. 상대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줄도 알아야죠. 감옥에 넣어놓고 꼼짝 못하지 당신? 나 당신 존경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놀리는 겁니까? 제가 오해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이재명 후보의 마음속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정치적 반대 진영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미안한 감이 있어서 그렇게 말했으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설명을 붙이고 말고 할 것도 없이 정말 문자 그대로 이 존경하는 그런 박근혜 전 대통령 마음속으로 그렇게 불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 이 사회가 좀 더 살맛나는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전부 원수가 돼가지고 말이죠. 서로 핥히고 뜯고 이래가지고 무슨 불구대천의 원수같이 그런 정치를 왜 하려고 그럽니까? 서로 사랑하자고 하는 정치 아닙니까? 서로 힘을 합쳐서 국민을 행복의 나라로 이끌자 이래서 하는 정치 아닙니까? 아니에요. 자신 출세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할 말이 없죠. 그리고 여하튼 이것은 이재명 후보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고 또 하나 이제 조동연 민주당 전 상임 선대위원장 이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가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이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지금 그 후에 지금 밝힌 걸 보니까 혼외자 문제 이거는 아주 정말 그런 말하자면 충격적인 그런 이야기가 있네요. 그리고 어떻게 자신이 그러니까 그 아이가 성폭력에 의해서 태어난 아이인데 자신이 그 아이를 지켰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박수를 보낼 만한 일이에요. 근데 그게 진작 민주당에서 사람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선대위원장으로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송영길 당대표와 함께 투톱으로서 이 선대위를 이끌어갈 사람을 이 발탁하고 기용할 때는 충분히 내용을 살펴봤어요. 자, 이런 문제가 이분한테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것이 앞으로 만약에 언론이나 상대방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 그때 우리는 어떻게 이분을 보호할 그런 전략을 세웠는가 아닌가? 이걸 면밀히 따져보고 해야지. 그냥 덜컥 데려놨다가 그런 문제가 터지니까 당에서는 첫마디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법적 대응하겠다. 이 소리만 했다가 실질적으로
보호를 못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조동연 씨가 자기가 직접 나서서 해명하고 이 문제를 이제 이렇게 수습하기 위해서 나선 것 아닙니까? 이 언론들이 혹시라도 이 조동연 씨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뭐 어떤 잘못을 했다면 그건 언론들이 사과를 해야죠. 그리고 저는 지난번도 말씀드렸듯이 개인적인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고 다만 민주당의 그런 행태만 이제 지적했을 뿐인데 민주당은 어쨌거나 이 조동연 씨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했으면 그냥 뭐 뒤에서 말이지 무슨 크게 응원해주는 척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로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어려움을 말이야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야죠. 뭐 민주당 이해식 그 후보자 수행실장이라죠. 이분은 살을 애는 아픔으로 상처를 녹여 보석을 빚어온 진주조개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와서 그런 식으로 막 무슨 뭐 아주 이런 이야기를 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실제로는 실제로 이분이 그런 논란 속에서 아주 마음의 상처를 받은 이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명예회복을 시켜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죠. 그 민주당 끝까지 자기들은 잘못 없고 전부 잘못이 있으면 언론이 잘못이고 비판자들이 잘못이고 논평자들이 잘못이고 이렇게 몰아가는 거 이런 비겁한 그런 작태는 이제 그만 보이고 진실로 책임을 질 줄 아는 진실로 조동연 씨를 사안을 수 있는 사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예.